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제목이라, 그리고 제가 이 암은 그 질병 15주 중에서 좀 제일 늦게 넣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까지 저희들 질병은 세트발이었잖아요, 세트발이. 그 대통령 미국과 하나 세우고, 참모 여러 개를 세워서 쭉 케어를 하는 부분들인데, 이 암은 거의 미국 제품이에요, 솔루션이.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지금 목숨하고 관계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이게 뭐 우리 도로시님, 예, 음소거 좀 부탁드려요. 예, 이게 지금 생명하고 관계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 사업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분 네, 완전 집중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80% 90%가 특이하게 질병 15주 중에서 거의 미국 제품으로 다 이렇게 그 솔루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 이해가 되면 또 오해 소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암은 제가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그 미국 암의 취지라든지 그다음에 전달하는 어떤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해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몰빵으로 미국 제품이 들어가 있어도 조금 이제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살려놓고 가야 되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솔루션이 왜 이렇게 미국 제품이 집중되어 있지라고 오해하지 않기를 사실은 이제 바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요즘 이제 보면 조금 마음이 아픈 부분들이 뭐냐.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의사 말 들으면 죽고, 의사 말, 뭐더라? 의사 말 들으면 죽고, 의사 말 안 들으면 산디,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웃지 못할 뭐 이런 뭐 이야기들인데, 사실은, 이 암이 걸려서 주치의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이제 그분하고 호흡을 잘 맞춰야 되는데, 사실은 가서, 내가 식품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먹어도 돼요. 저거는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저렇게 하면 돼. 이분이 이제 답답하니까 막 지휘를 받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선생님이 무슨 얘기 하시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셨고, 그러니까 뭐 먹던 비타민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하승민 대표님은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하승민 대표님은 암이란 사실을 아는 그 순간부터 하루에 좀 적어 놓으시겠어요? 하루에 10만 미리그램의 비타민 C를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0만 미리그램을 우리가 먹기엔 굉장히 힘이 들어요, 사실은. 굉장히 대용량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환자는 헷갈리는 거죠. 하승민 대표님은 당장 하루에 10만 미리그램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의사 선생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중심에서는 환자의 선택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단호하게 뭘 다 끊으라고 얘기할까라는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유추해 보면 그 표적 관리라는 부분들 있잖아요. 뭐 암의 치료를 받으신 분도 있으시고 그러실 건데 표적 관리라는 그 부분들 이분이 뭐 어떤 항생제를 쓰고 뭐 어떻게 그 방사선을 어떻게 또 진행을 하고 이분의 상황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짤 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가보고 이건 아니라서 또 요렇게 또 뭐 항암제 같은 거 이런 것도 또 바꾸기도 하고 또 우회하기도 하고 또 좀 잘 들으면 또 진행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그 진료 그 경로가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다 데이터를 잡고 요렇게 본인들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어떤 이력이나 이런 것들도 남겨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그래서 이 표적 관리 이 부분 때문에 일단은 아무거나 하지 마라, 내한테 맡겨라라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이제 제가 그냥 유추해 보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 변형된 암세포는 너무 무서운 속도로 사실은, 이렇게 복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사실은 있더라는 부분들입니다.
암 하면 저희들 이제 생각나는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기도, 그 다음에 경피도, 그 다음에 경부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나눌 수가 있는데, 이때까지 저희들 조금 많이 집중했던 게 경부독인 것 같아요. 니 그거 먹으면 안 걸린디. 니 고기 평 먹으면 안 걸린디. 뭐, 이렇게 경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절대적으로 관심이 많았는데, 새로운 문헌에 의하면, 어, 경부독보다는 경피 때문에 암이 많이 걸리고 있다라는 문헌도 굉장히 속속 들어오는 부분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부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암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조금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 있죠. 샴푸 같은 경우에도 합성 계면 활성제 자체가 여성들을 자궁으로 다다르는 게 뭐 16초 정도밖에 안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화장품 자체도 좀 굉장히 저희들이 조심해서 발라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거든요. 이 저녁에 지금 여러분들 얼굴에 뭔가 얹혀져 있는 상태. 여러분들 얹혀져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제 클렌징 열심히 하시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 또 뭔가 또 얹혀지죠. 예.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면 또 밖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뭔가 또 피부에 얹혀지죠. 야, 이게 24시간 동안 내 피부에 뭔가 얹혀져 있는 부분. 그래서 이제 제가 화장품 강의할 때도 거의 80%의 포지션을 기능성보다는 안전성 쪽으로 제가 강의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칠판을 펴서 떻게 해서 그 암에 대한 기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공부한 다음에 자료를 펴서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음, 우리 세포는 100조 개로 이루어져 있고, 사실은 이 암 강의는 뭐 3시간, 4시간을 해도 사실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소비자들한테 한 40분, 50분 만에 쉽게 이렇게 간략하게, 이거 뭐 SOD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단어들, 뭐, 환산화 효소 이런 전문 용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막 써버리면 입력하다가 스톱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암 자체가 어려운 부분들인데 이게 쉽게 설명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들인데 아주 이제 조금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포는 100쪽의 세포로 이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스트레스, 그 다음에 나쁜 음식, 그 다음에 자연적인 어떤 노화 있잖아요. 자연적인 노화, 그 다음에 어떤 환경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우리 몸에서는 대단한 공격을,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그래서 심지어 어때요? 과도한 운동이죠. 과도한 운동. 이 과도한 운동마저도 내 몸은 상당한 공격을 사실은 받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늘 활성산소죠. 활성산. 예, 이 활성산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여기에 대한 많은 얘기들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별명이 제일 많은 아이죠. 이 활성산소. 뭐 프리레디컬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깡패산소라고 하기도 하고, 뭐 유리기라고 하기도 하고, 예, 별명도 굉장히 많은 아이입니다. 예, 이렇게 건강해야 되는 세포들이 있대요. 그게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생긴 세포가 있어요. 예, 이렇게 건강해야 되는 세포들이 이런 깡패산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잖아요.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변이를 일으켜. 예. 그래서 잘못된 DNA, 예, 잘못된 DNA가 복제되는 부분들이 예, 그런 상태를 바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인데, 그럼 다시 건강한 세포로 딱 돌아오려면, 이 변형된 세포 있죠? 이 세포가
어쨌든 간에 다시 건강한 세포로 돌아와야 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다시 바꾸도 스트레스는 어때요? 스트레스는 굉장히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죠? 나쁜 음식은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 영양소의 밸런스를 얘기하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 노화는 막을 수는 없어. 이 세 번째 노화는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노화를 지연시키는 생활들은 있겠죠. 예. 노화를 지연시키는 생활들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은 좀 어떤 부분들일까요? 뭐, 좋은 물을 찾아 먹는다라든지, 그죠? 예, 정확한 물을 찾아 먹는다라든지, 뭐 아주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나쁜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꿔야, 그죠? 우리 몸은 또 환원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몸은 서서히 어떻게 된다? 바로 치유된다. 예, 치유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내 몸에 어떤 이상 징후가 딱 생기면 어떻게 하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가 갑상선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갑상선 암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우리나라에. 갑자기 갑상선 환자가 많이 생긴 겁니까? 그 기술이 발달해서 연기 1기까지 다 찾아내는 기술이 생겼기 때문에 그럴까요? 또 후기거든요, 그죠? 후자잖아요, 후자. 근데 이제 갑상선 같은 경우는 착한 아니거든요. 뭐 다른 쪽으로 전이가 된다든지 빨리 진행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없는데 연기든 일기든 어쨌든 간에 내 몸에서 이게 발견이 되었어.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아요, 안 참아요? 이걸 안 참아요. 의사분들도 의견이 양분하대요. 이 암은 착한 암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놔둬놔도 된다. 지켜볼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들도 사실은 많거든요. 근데 건강검진 딱 하면 뭐 연기든 일기든 나오면 바로바로 떼버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바로 뭐 갑상선암뿐만 아니라 뭐 뭐든 아니라도 떼버린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 약으로 또 방사선을 이용한다든지 어쨌든 간에 급한 마음에 빨리 해결을 해버리려는 어떤 심리가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강하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 세포가 한순간에 나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세포가. 뭐 바로 어제까지 괜찮은데 오늘 바로 스트레스를 받아고 바로 암이 생겼어.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서서히 암은 생기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난 다음에 회복하는 것도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어떤 부분들?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좋은 음식을 취하고 그다음에 노화를 지연시키는 행동들을 하고 그다음 환경을 좋은 쪽으로 또 이렇게 돌릴 수 있도록 내가 조치를 취하고 그죠? 이렇게 분명 시간이 사실은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나를 점검 한번 해봐야 됩니다. 휴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밸런스 맞는 영양 섭취, 뭐, 이런 것들이, 뭐, 훨씬 중요하고, 마음을 좀, 하기사, 저도 암이 안 걸리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저도 암에 걸리면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게 안 되는 경우가 훨씬 저는 많더라고요. 남의 이야기라고 막, 그냥 적혀 있는 이론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닐까. 이것도 조금 사실은 염려스러운데, 어쨌든 이런 시간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우리 인체라는 게 사실은 거대한 면역 체계로 되어 있어요. 거대한 면역 체계. 예. 뭐 어떤 병원균이나 뭐 나쁜 것들이 이렇게 뭐 갑자기 침범했을 때 우리가 가장 좋은 치료자는 사례는 누구일까요? 내가 그냥 병원균이나 나쁜 것들을 내 몸속에 막 침범했다. 이때 이것들을 치유해 주는 것들이 바로 무엇일까? 이게 바로 우리가 백혈구라고 얘기해요. 백혈구. 우리 그때 감기 면역 공부할 때 이렇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백혈구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임파구하고 그다음에 대식구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대식구. 골수에서 백혈구가 딱 출두하면 임파구도 대식구도 이렇게 있어요.
임파구는 뭐, B 임파구, T 임파구, 그 다음에 NK 세포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이런 거 들어보셨고, 자연살상 세포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내추럴 킬러라고 얘기해요. 내추럴 킬러 세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몸을 회복시켜주는, 그 다음 암세포로부터 몸을 그 회복시켜주는 그 NK 세포, 이 녀석들이 다 임파구에서, 임파구에 관계되는 이제 면역의 어떤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대식구는 뭐 보면, 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저렇게 쭉 있어요. 쭉 있거든요. 이게 마이크로포지라고 그 우리 몸에 들어오는 면역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얘는 즉각처럼 이거 수업 우리가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들을 이제 막 담당하는 녀석이 바로 이 대식구예요, 대식구. 그래서 뭐 우리 그 기억나시죠? 선천적인 어떤 면역 대식구, 뭐 후천적 면역 임파구 이거 공부한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암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절대 아니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 아까처럼 막 오늘 스트레스를 갑자기 받았다고, 갑자기 금방 암세포가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동글동글한 예쁜 세포가 계속적으로 자극을 받아요. 그죠? 예, 계속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모양이 이렇게 찌그러질 수 있죠. 그죠? 모양이 찌그러진다든지 아니면 뭐 염기 서열이 뭐 바뀐다든지, 그죠? 예, 바뀐다든지 또는 뭐 안 좋은 물에 노출되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등등. 예, 이러면 어쨌든 간에 세포의 모양이 변형되죠. 어, 쭈글쭈글쭈글하게 변형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네가 찌그러진 모양으로 사실은 그대로, 이렇게 찌그러진 모양으로 그대로 복제를 한다는 게 문제예요. 동글당글한 정상적인 DNA가 복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찌그러진 이 상태로 복제가 된다는 게 사실 문제예요. 그래서 이상한 세포로 막 이렇게 숫자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정상세포는 두 개 예쁘게 이렇게 숫자도 맞춰서 예쁘게 이렇게 복제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는 변형된 이 형태로 복제되는 것도 중요한데 이상한 모양으로 복제되는 것도 문제인데 기하, 기하급수적으로 터져버리거든요. 기하급수적으로. 자, 그러면 에어포토시스 포토시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예, 스스로 몸에 막 세포들이 생기잖아요. 생기면 이걸 소멸시키고 또 새로운 것들이 생기면 또 소멸시키고 예, 이렇게 향상성을 유지하는 녀석인데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아이들은 세포가 기하급수적으로 크는 게 무슨 이유입니까? 성장 호르몬 때문에 그렇잖아요. 얘들을 유지도 하지만 성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성장 호르몬이 분출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세포는 기하급수로 커지는데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성장은 아니잖아요. 그 몸을 정상적으로 아이들은 유지 성장, 그 다음에 어른은 그냥 유지만 하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유지만 하는 부분들. 자, 이 핵심이 바로 이 에이포토시스입니다. 에이포토시스. 결국은 많은 방해 요소, 예,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방해 요소, 그 다음에 공격 욕구,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몸속에서 이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나쁜 녀석이 생기면 톡톡 잡아먹고, 나쁜 거 딱 들어오면 또 톡톡 제거하고, 이런 능력이 바로 에이포토시스라는, 아까 항상성을 유지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능력이 고장이 또 날 수 있잖아요. 그죠? 고장이 난다. 그래서, 암에 걸리는 부분들은 바로 에이포토시스의 어떤 기전이 망가졌다. 나쁜 것들이 있으면 딱 제거하고 딱 원위치, 뭐 이렇게 이상한 것들 오면 딱 제거하고 또 딱 원위치, 좋은 환경을 딱, 어디 들어오노? 이러면서 탁 막아주고.
예, 이러한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런 A4 시스템의 기전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금 이게 바로 암의 주 원인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뭐 나쁜 거 마구 들어와. 이상한 거 마구 들어와. 그죠? 아무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에어포토시스의 기전이 망가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암의 원인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 에어포토시스에 대한 단어를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프다 했을 때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면 이제 진단을 받고 아프다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어떤 부분들을 사실은 많이 볼까요? 뭐 생활 습관 의사 선생님들이 물어보죠, 그죠? 뭐 생활 습관 그다음에 뭐 너무 늦게 자지 않느냐,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느냐, 너 너무 일을 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지 않았냐, 그다음에 운동도 너무 심하게 과도하게 하지 않았냐, 그다음에 내가 먹고 있는 뭐 음식이 뭐 좋지 않았냐 등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체크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해야 될까? 예, 우리가 생활을 많이 이제 사실은 뭐 바꿔야 되고 충분한 영양을 취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이 암에 대한 부분들은 마인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안정된 상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안정된 상태? 예, 좀 의아했는데 이렇게 이제 적혀 있거든요. 이게 뭐 최적의 건강혁명이라는 왜 그 뉴트럴라이트에서 옛날에 나온 그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투코 박사님이 거기 보면 그 책에 보면 마음의 안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암에 사실은 암이 걸린 사람들에게 꼭 물어봐야 되거든요. 예. 그 치료 요법이라든지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막 집중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심리적인 부분, 그다음에 왜 이분이 암에 걸렸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본인이 조금 유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본인들만 알고 있으니까. 제 아시는 분은 그 흉선암에 사실은 걸리셨어요. 흉선암에. 그래서 아내를 잃었거든요. 아내를. 그래서 이제 그게 왜 이게 이렇게 이제 걸렸냐, 왜 어떻게 이렇게 흉선암이 이렇게 일어났냐, 뭐 원인이 뭐냐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새집 증후군 같다고 얘기를 해요. 남편이 아내는 벌써 이제 너무 빨리 돌아가죠. 그래서 그때 막 새집 증후군 새집에 막 들어갔을 때 한겨울이었대요. 그래서 우리 그 용어가 생각 안 난다. 드라이 뭐지? 그 집 태우는 거 있죠. 우리 들어가기 전에 보일러 확 때워서 집을 한번 날리고 공기청정기 뭐 세대 네 대 막 완전 일주일 내내 틀고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이 집 저희 집 제가 입주했거든요. 입주한 아파트인데 집들이 할 때 사람들이 놀랬어요. 왜 놀랬냐면 새집 냄새가 1도 안 난다고 그랬거든요. 새집 냄새가. 이게 그 미리 제가 이게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이게 입주 전에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근데 막 제가 우겨가지고 입주 전 그냥 한 일주일 전부터 24시간 내내 보일러 때 집을 완전히 태우고 그 공기청정기 네 대를 그냥 막 완전히 돌리고 이랬는데 너무 신기하게 진짜 그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애는 비염에 걸렸고, 큰애는 비염에 걸렸고, 작은 아이는 아토피가 굉장히 심해지고, 가족끼리 전부 증상이 다 있었는데, 아내는 증상이 없었대요. 근데 이제 그 증상이 없었던 아내가 이제 그 흉선암에 걸리는 어떤 부분, 그다음 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본인도 그러고 의사 선생님도 그러고 그 원인이 뭐냐면 거의 30년 동안 생수병에 물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정수기를 믿지를 못해서 그 생수병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생수병 제가 그때 말씀드린 브롬산 그죠? 환경호르몬
여성 호르몬 교란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죠. 1년, 2년도 아니고 거의 30년 동안 이분은 생수통에, 통을 통해서 먹은 거, 미세 플라스틱의 유입도 너무 많았겠죠. 이렇게, 안 그래도 본인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생수통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심리적인 부분들도 있죠. 늘 참는 분들 있죠. 남편한테 참고 친구한테도는 우리가 뭐 저 너무 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착한 그는 그 착하다는 소리 듣기 위해서 엄청 많이 참고 스트레스가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고 살지 말라는 얘기 있는데 남편한테 참고 뭐 친구한테 참고 우리 아미 사업을 하면서도 많이 참아야 되지 않나요? 예? 참지 않으면 사단나는 거죠, 그죠? 예, 참아야 되는 일들인데 계속 그러니까 그 오영호 탐정님이 과일 야채 농축을 먹으라 했잖아요. 한국 아미의 다양한 것들. 예, 그래서 이렇게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에서도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는 부분이에요. 그때 우리 불신 공부했을 때 그 스트레스 자체가 죽방 변성까지 간다라는 부분도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어, 사실은 이제 공감하는 이제 부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영양적인 부분들을 사실은 다룰 거지만, 그 투표 박사님의 조언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포토시스가 뭐 세포만 이렇게 되돌리는 것, 그 나쁜 세포들을 방어하고 돌려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 또한 치유해서 돌릴 수 있는 것도 에어포토시스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열고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보고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카다록을 한번 쫙 저희들이 했잖아요. 그죠? 카다록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솔루션을, 제품은 다 파가고 오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음, 음, 네. 이게 저만 열리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안수진이더니 이거 암 치료 요법 제가 파일 넣어준 거 좀 띄워줄 수 있겠어요? 이게 안 열리네 또 이게. 이게 성공을 했는데 또 왜 이러지? 안수진이더니 그 예, 음소거 한번 좀 예, 예. 부탁드립니다. 예, 어디, 제가 리더님한테 호스트 옮길까요? 예. 호스트 옮겼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자료가? 우리 15명 그 림프 디톡스 아, 가입니다. 잠시만요. 예, 감사합니다. 일단 한번, 조금 크기 약간 확대해 주세요.
예. 자, 그러면, 됐습니다. 각자, 예, 예, 감사합니다. 어,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세포라고 부릅니다. 100조개의 세포를 말씀을 드렸고요. 정상적인 세포는 세포 내 조절 기능에 의해서 늘 분열하고 또 늘 성장하고 그 다음에 죽어 없어지기도 하고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어 없어지고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어 없어지고 예,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세포의 수를 딱 유지합니다. 예, 유지하는 게 딱 정상인데요. 하지만 이 깡패산소의 어떤 공격 때문에 자유롭게 다니면서 이 녀석들이 자기가 불안한 상태잖아요. 자기가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세포를 툭툭 건드리면서 공격하면서 다닙니다. 이 유리기의 공격 때문에 어떤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성장한다고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분열한다면 인체의 면역기관은 우리가 갖고 있는 면역체제가 이거를 묵과하지 않는 거죠. 아까 임파구, 대식구 얘기 들으셨죠? 어디서 이 녀석들이 이러면서 묵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딱 이탈했다. 정상이 아니다. 이럴 때 면역 기능이 발동합니다. 예, 이것을 바로 우리는 에이포토시스라고 한다. 에이포토시스의 기전에 의해서 자, 정상세포는 바로바로 처단되어 버립니다. 예, 정말 다행이죠. 그죠? 자, 즉, 인체라는 거대한 육신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하려는 방법이다. 너무 중요한 기전이다. 자, 에이포토시스 기능이 제대로 행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기능을 잃었다. 이해가 기능이 잃었을 때 암이 발생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정상 세포도 성장과 분열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해가 이 기전이 활성화될 때는 비정상적인 세포가 꼼짝 못하고 있다가 이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비정상적인 세포도 같이 성장하고 분열해버리는 부분들입니다. 이 상태를 면역이 저하되었다, 면역이 떨어져 버렸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이러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뭡니까?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슐린 저항성도 있을 것이고, 그죠? 뭐 미세 염증일 수 있을 것이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은 많겠죠, 그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뭐 이런 종식과 억제가 조절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통제되지 못하고 막 과다하게 증식돼. 그래서 주위 조직 및 장기에 침입해서 종괴 형성 및 정상 조직의 파괴를 초래한다. 예, 이 상태를 바로 암이다라고 한다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 그림을 보면 맨 좌측에 보면 초록색 동글동글동글한 녀석은 예쁘게 생겼죠. 예, 요 녀석들은 정상세포인데 아까 막 공격을 받으면 찌그러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포 모양이 어떻게 됐어요? 세포 모양이 막 이상하죠. 그죠? 불똥불똥불똥하고 진짜 못생겼죠. 그죠?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 밑에 조금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예, 조금 위로 올려보시겠어요? 예, 아니, 죄송합니다. 밑으로. 예, 스톱. 예, 여기 보면 보세요. 암세포하고 정상세포 비교해놨죠, 그죠? 초록색 녀석은 어때요? 두 개에서 정상세포 분열은 딱 제한적이죠. 딱 균형 맞게 딱 제한적이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암세포는 그림만 봐도 어때요? 처음엔 두 개 가다가 나중에 어때요? 막 생겨버리죠, 그죠? 예, 예, 이게 제어가 안 됩니다. 예, 이게 바로 DNA가 완전히 손상된 암세포를 얘기하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렌지색은 정상세포에 대한 부분들이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암세포는 왜 생기나? 예, 왜 생기나? DNA 복제 과정에서 10억 번 내 한 번 정도는 무조건 오류가 난대.
손상된 DNA 때문에 암세포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DNA 복제 과정에서 한 10억 번 중에 한 번 오류가 난다. 이러면 젊은 사람이 확률이 높을까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확률이 높을까요? 10억 만에 한 번, 10억 만에 한 번, 10억 만에 한 번, 10억 만에 한 번 계속 손상된 DNA 세포가 탄생한다. 그럼 젊은 사람들보다 오래 사는, 나이 든 사람들이 확률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암이 많이 생기는 이유, 예, 오래 살면 누구나 암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위험 수치의 나이가 54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54세 이후부터는 암이 굉장히 잘 걸리는 체질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문헌에서 이제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암의 발암 기전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됩니다. 예, 어떻게 발암될까? 이 암은 첫 번째는 정상세포가 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면역계 이상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정상세포 에이포토시스가 잘 발동이 안 돼서 정상세포가 자꾸 변화되는 거고, 두 번째는 면역계 이상이 오는 부분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정상세포에 대한 부분들 조금 한번 읽어볼게요. 정상세포가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는 위험 요인의 노출. 아까 위험 요인이 어떤 거라고 했어요? 뭐 미세염증이 있고, 뭐, 그죠? 그래서 미세염증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뭐냐면 이 암도 있잖아요. 결국은 염증이 이 암도 조금 세분화하면 혈액이 문제예요. 혈액이. 예. 이 혈액이 걸쭉하고 미세염증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에이포토시스의 회복을 막아버리는, 기능을 막아버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암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갑자기 병원균처럼 이렇게 탁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암은요. 바이러스 같은 것처럼 그런 게 아니잖아. 이 암은요. 아주 오래된 생활 습관에 의해서 뭐 20년 만에, 25년 만에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암조차도 혈액의 건강이 굉장히 밀접되어 있다. 예. 혈액이 혼탁하면 염증 지수도 높을 것이고 염증 지수가 높으면 에이포토시스의 기전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상관관계를 다 가지고 있다는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대단하죠. 뇌혈류 할 때도 혈관 아니었어요. 당뇨 고혈압 할 때도 혈액 건강이었죠. 그 다음 또 뭐 있나, 심장도 혈액 건강이잖아요. 간도 혈액 건강이잖아요. 혈액 건강이 아닌 게 없다라는 거. 당뇨도 혈액 건강이고, 전부 다 혈액 건강인 부분들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역발상을 해보면, 혈액 건강 하나가 딱 해결이 되면, 심장도 뭡니까? 심장도 혈액 아니었어요? 그럼 이게 역발상을 해보면, 그냥 복잡하게 이것저것 공부할 거 없어. 혈액 하나만 잡아버리면. 혈액 하나만 잡아버리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질병들이 어마무시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3,000% 잠깐 나갔습니다. 정상세포가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는 위험 요인 노출, 뭐 인슐린 저항성 미세염증 이런 것 였을 때 암세포로 변하게 되고, 따라서 암이 발생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흔히 실제 암 발생 요인으로 알려진 흡연, 그 다음에 발암성 식품 이런 것들 어디 있어요? 발암성 식품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편의점 가면 다 있어요. 발암성 식품 내 많이 만나고 싶다. 이거는 딴 데 갈 필요 없어요. 이런 편의점에 들어가시면 발암성 물질 엄청 많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약물, 화학물질, 그죠? 이런 것들. 약물 같은 거, 뭐, 고혈압약, 이런 것도 뭐, 이로 말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발암성 병원체 등의 정상세포가 노출이 되면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20대, 30대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면역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애들이 너무 그걸 믿는 것 같아요. 20대, 30대. 그죠? 너무 그 본인이 갖고 있는 면역 시스템을 믿고 있는 우리가 20대, 30대 때 먹었던 음식들하고 너무 달라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특히 담배 너무 많이 피우고,
진짜 기름진 음식들, 뭐, 우리 이제 밥 먹고 커피숍 가서 케이크 하나 먹는 거는 그냥 일상화되어 버려요. 일상화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30대들이 우리가 20대에 상상하지 못하는 변명으로 고통받고 있잖아. 이 부분들. 자, 암 발생에 있어서 10%에서 20% 정도는 부모로부터 어떻게 물려받은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적 영향을 받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내가 암에 걸렸을 때 암이 걸린 이유는 부모로부터 원인이 한 10% 정도, 20% 생각보다 낮죠. 그럼 이건 뭐냐면 환경적 요인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암이고 우리 아빠도 암인데 나는 어떻게 그 암 공고증 갖고 있는 우리 소비자네 있거든요. 맨날 있잖아. 우리 아버지도 암이고 우리 고모도 암이고 우리 엄마도 암이고 우리 할아버지도 암이었는데 내가 무서워 죽겠다. 맨날 그런 소비자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된다. 환경 그 스트레스 받는 우리 엄마도 암인데 우리 아버지도 암인데 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암이 걸립니다. 아버지가 암이라서 암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한 10%에서 20% 정도라고 알려주시고요. 환경적인 것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세포 핵의 구성 요소인 DNA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DNA 구조가 변형됩니다. 변화하면서 암세포는 발생됩니다. 이렇게 변형된 세포는 분열하여도 계속 찌그러진 상태의 변형된 DNA로 복제하게 된다. 결국 이것들이 계속 분열하고 정리를 위해서 암이 발생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죠? 병원균이 갑자기 푹 들어와서 생기는 거 아니라 했죠. 20년, 30년 걸쳐서 여러 종류의 유전자 변이가 축적되고 또 축적되어서 발생하는 것이다. 예, 라는 부분들입니다. 갑자기 이 부부 그림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상세포의 변화 1번 충분히 이해되셨죠? 그죠? 그럼 면역계를 한번 알아볼까요? 면역계. 인체의 정상적인 면역 기능은 신체 내에서 생성되는 종양세포들 있죠. 와, 이것들을 1,000만 개 정도는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NK세포. 기억나시죠? NK세포. 배식구는 장비처럼 즉각 처단하는 것이고, 임파구는 3, 4일 걸린다 했잖아요. T임파구. 이 아들은 머리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NK세포는 임파구이긴 하지만 배식구의 성향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자, 임파구에는 뭡니까? 3, 4일 정도 걸린다는 임파구는 뭐예요? T임파구, B임파구, NK세포 이런 것들이 임파구잖아요. 그런데 독특하게 이 NK세포는 임파구이긴 하지만 대식구와 굉장히 닮아요. 암세포가 따뜻딱 나타나면요. 바로바로 대식구처럼 쳐다낸 녀석이 NK세포예요. 우리 에크너시아 공부할 때 에크너시아 꾸준하게 잘 복용하면 내 인체 내 NK세포가 30% 증가한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예. 근데 이게 왜 대식구 같은데 왜 임파구에 속해 있냐? 이 NK세포는 그냥 임파구에서 그냥 이 아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제 임파구 안에 수속되어 있지만 거의 대식구나 같은 녀석입니다. 자, 종양세포 1,000만 개까지 파괴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 예. 그러나 보통 임상적으로 암이 발견될 정도로 암세포의 분열과 정식이 엄청 커버렸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10억 개의 종양세포를 포함하게 되므로 면역 기능에 의하여 파괴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막, 지금 면역세포들이 막 케어하고 있었는데, 암세포들이 대거 출현해버려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밖에 어떤 것들이 다량 암세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면역 기능에 의해서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버립니다. 그럼 이 누가 포기합니까? 면역 체제들 포기해버립니다. 싸우다. 수에 밀리는 거죠.
아유, 우리 더 이상 못 맞겠다. NK세포고 뭐 대시세포고 뭐 다 나다빠져버리는 부분이. 따라서 암세포가 제거되지 못하고 암이 발생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필요한 게 영양소의 밸런스죠. 그래서 비타민 A, 비타민 C, 예,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제가 그냥 주저리 얘기하는 거.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같은 이런 황산화 영양소 있죠. 밖에서는 이런 A, C, E 같은 황산화 영양소를 보충해주고 안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으로는 황산화 효소인 원료인 좋은 물 뭡니까? 미네랄이 충분한 물이죠. 이 뭡니까? 망강, 미네랄이 충분하게 들어있는 우리 이스프링 같은 경우에 함유하고 있는 영양소, 물에 함유하고 있는, 이게 황산화 효소, 망강, 아연, 뭐 이런 것들, 그죠? 예. SOD, 예. 그 소비자들한테 뭐 SOD, 그 GPX 이런 거 얘기하면 머리가 아파서, 그냥 이제 뭐 망간, 아연,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셀레늄이죠, 셀레늄. 글리타티온 과산화 효소, 예, GPX, 예, 이 대표적인 영양소가 바로 셀레늄입니다. 셀레늄, 예, 이런 것들. 그래서 황산화 영양소만 먹어줘야 되는 게 아니라 항산화 영양소와 항산화 효소의 어떤 복합, 이 부분들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암을 그럼 어떻게 예방하고 그럼 어떻게 또 생겼는지 치료를 해야 할까? 대부분 암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루마티즘 같은 이런 것들은 어때요? 아직까지 확 밝혀진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부분들, 암은 정확하게 예방할 수 있다. 예. 자, 저는 이제 그 유방암 같은 경우 있죠. 제일 제가 가슴 아픈 분들이 유방암에 걸리신 분들은 뭐부터 물어봐야 됩니까? 예? 이 겨드랑이에 림프 있죠, 림프. 이거 제거했는지 안 했는지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사실은 나중에는 유방암이 문제가 아니라 겨드랑이 밑에 쓰레기통을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단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의사들도 굉장히 다양해요. 1기인데도 이 겨드랑이 림프를 제거해버리시는 의사분도 있고요. 와, 2기인데도 이 림프를 살려주신 의사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병원은 진짜 한 군데 가는 게 아니다. 병원은. 진짜 병원은 여러 군데 제가 다녀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쓰레기장이 없어요. 근데 이게 림프를 드러내신 분들은, 유방암 걸리신 분들은 보면, 오른팔, 왼팔 두께가 틀립니다. 한쪽은 퉁퉁 부어 있어요. 독소가, 독소를 가둘 수 있는 이 쓰레기통, 림프가 다 없으니까, 그 독소가 다 그 팔에 다 퍼져 있는. 그러니까 부종이 말도 못해요. 쓰레기장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유방암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림프 때문에 고민하다가 제 아시는 분이 이거 이래서 돌아가셨는데 유방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이 림프절 때문에 돌아가시는 이런 부분들. 아, 그래서 이게 림프를 살려놓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유방암이 수술을 하신 분들은 림프 절제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여러분들 물어보셔요. 이분들은 림프를 거의 한 세 판 정도는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아주 주기도 빨라져야 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하면 안 돼요, 림프를. 이런 분들. 자, 암의 예방과 치료. 대부분은 암은 예방할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영양소 공급이다. 특히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위암, 소장암 등 많은 암이 좋은 야채와 과일을 곁들이면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까지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다. 예, 음식만으로 컨트롤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나치게 가공된 음식, 기름진 음식, 산화된 음식,
가열이 가도하게 된 우리 그 림프 디톡스 할 때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 내 몸 좀 가만히 놔두나라고 얘기했죠. 익은 음식, 가열한 음식은 어때요? 내 몸에서 소화가 굉장히 안 되는 음식으로 인지한다라고 얘기했죠. 예. 내 몸에 있는 효소는 굉장히 아껴야 되는데 가열한 음식을 계속해서 드시게 되면 내 몸에 있는 효소는 다 방출되어 버린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섬유질이 없는 음식, 특히 요즘 20대, 30대들이 식이섬유의 어떤 섭취가 너무 줄어들어요. 부드럽고 달콤하고 질큰거리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죠? 예, 심각합니다. 20대, 30대 통풍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몰라요. 예, 이례적인 일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이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천연식품과 균형 잡힌 식사, 야채의 섭취가 암의 위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단, 야채는 될 수 있으면 친환경, 예, 친환경, 그다음 유기농의 야채를 이렇게 드셔야 돼요. 예, 이거를 또 얘기를 풀려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요. 자, 그러므로 여러 종류의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암의 예방과 치료에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경구, 자궁 경부는 역산, 비타민 C와 베타캐로틴은 위암, 그 다음에 아연은 전립선 암과 직접적으로 이제 사실은 연결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솔루션 제가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저거 전부 다 제가 설명을 다 한 것들입니다. 예, 말 그대로 퍼펙트합니다. 말 그대로 최고의 유기농 농장에서 재배된 최고의 항산화 야채 원료로 만든 항산화 비타민입니다. 예, 미네랄 그리고 식물 영양소. 이 오락지수가 이게 그 한국의 WX 그뭐 맨즈팩 골든팩 있죠, 그죠? 그래서 오락지수가 한 2배 정도 이렇게 뛰어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흡수력, 그 함유량보다는 흡수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보면, 뭐가 들어있냐면, WX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야채 과일용 충분 들어있어요. 야채 과일용 충분. 근데 여기 보면 하루에 1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암 환자들은 하루에 1개 드시면 돼요. 야채 과일용 충분. 그래서 퍼펙트 팩을 구매하셔서 안에 과일 야채 농축물이 있지만 따로 과일 야채 농축물을 한 통을 더 구매를 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뭐 오메가3도 들어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비타민 D 플러스 K2라는 거예요. 예, K2. 예. 그 K2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별도로 한번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K2도 건강구조식품에서 지급해달라고 6개월째, 7개월째 계속 구소하고 있다는 얘기를 본사 교육에서 제가 듣고 깜짝 제가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 K2가 들어왔을 때 의료진들의 또 어떤 부분들의 그 부분들은 굉장히 그만큼 치료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KO, 자, 근육과 항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비타민 K와 함께 섭취 시 간암세포 성장도 저해한다라고 보고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퍼펙트 팩. 그 다음에 비타민 C는 10만 mg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암 환자분들 만났을 때. 그냥 비타민 아세로라씨를 그냥 막 과자처럼 계속 먹고 30알씩, 30알씩, 30알씩 30분 만에 드시라고 얘기하면 드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보신의료원에 정맥주사 정말 소개 많이 해요. 이게 먹는 걸로만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정맥주사 소개하고 아세로라씨 제가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 연장씨가 나왔죠. 14시간 몸에서 치료하는. 두 개가 분열되는 게 아니라, 우르르 분열된다 했잖아요. 이 세포들이, 이것들을 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면역세포들이. 그래서 이거 지원군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용성 비타민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하고 또 나가고 저장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주 먹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 비타민C가 산화를 항거해주는 이 항산화 영양소의 대표적인 비타민C가 14시간을 장복하고 있다? 내 몸에. 그럼 계속 닌계를 맡고 있는, 예. 그래서 제가 이 연장씨가 나오면서, 뭡니까, 정맥주사 제가 소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의 희망입니다.
이 연장씨가. 그래서 염증 수치가 많으신 분들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겠죠. 그죠? 비타민 C는 면역을 강화하고 암을 유발하는 니트로사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암을 유발하는 부분들인데 이걸 생성을 억제해주고요. 그 다음에 일부 발암 물질과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보호해줍니다. 감기약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C는 암을 예방하거나 암의 진행을 확실하게 늦추는 효과가 있다. 예, 있다. 예, 여기 정맥 주사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암 하면 바로 받아들여야 될 제품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GPX, 셀레늄이에요, 셀레늄. 대표적인 항암 미네랄, 항암 미네랄. 미네랄, 이게 비타민 E에 비해서 2000배의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비타민 C, 연장C만큼이나 중요한 셀레늄입니다. 우리나라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섭취하기가 힘든 그런 미네랄이죠. 미네랄은 이미 면역 기능 강화와 항암 효과까지 있으니 많은 연구와 임상 실험에서 밝혀졌다. 특히 B형 간염으로 인한 간암 환자에게도 효과적이고 소화기관과 난소암에도 효과적이라는 부분이 밝혀졌다. 그 다음 코큐텐, 황산화 영양소로 유명한 코큐텐입니다. 면역 강화와 암 예방과 치료에 연구가 많이 되어 널리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게 항암제 특성을 또 줄여주는데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암 들어가신 분들 있죠? 네, 이런 분들한테 몸에 있는 독성을 줄여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심장의 박동수, 심계수, 박출계수 등 심장 기능을 판단하는 검사에서 코큐텐을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의 간의 차이도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증명되어 있는데요. 이 코큐텐은 지금 한국 암의 코큐텐을 먹으면 되거든요. 미국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데 미국 암의 이 코큐텐에 보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심장 건강 코큐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그 사이트에 한번 보세요. 그 정도로 심장 쪽으로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준다. 예, 라고 배울 수 있습니다. 뭐 고혈압 환자들한테도 꼭 먹어야 되는 이제 영양소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리버스푸트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요. 리버스푸트, 실리마린입니다. 실리마린. 우리 밀크시슬 있죠, 그죠? 예. 간을 스포트 해주는 제품들인데, 간 질환에 가장 많이, 처방하는 약제다. 간 손상 수치를 이렇게 낮춰준다라고 되어 있고, 실리마린은 독소가 간세포 벽에 붙은 게 있고, 간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독한 놈들은 간세포 벽을 뚫고 들어가겠죠? 그 붙은 거나 들어가는 거나 모든 것들 두 개 다 방지해줍니다. 이 실리마린. 여기 나오네. SOD 나오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SOD 나왔습니다. 그죠? 네. 간에서 글리타치온과 가스나물 SOD를 생산하여 간의 독소를 해독하고 간세포 손상을 보호하고 비타민 E보다 10배나 글루타치온 수치가 높을수록 중금속을 비롯해서 살균제, 매연, 담배의 독소도 더 많이 밖으로 배출시킨다. 이 암뿐만 아니라 저는 이게 미국 제품 중에서 리버스푸드 이거 굉장히 제가 좋아하거든요. 예. 염증 물질 억제로 간세포 핵산, RNA 생산도 촉진시키고 간세포도 재생시키고 처방약을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은 몸에 독소가 많을까요? 몸에 독소가 없을까요? 예, 몸에 독소가 당연히 많겠죠. 이런 드럭 먹으라는 책 같은 거 읽어보면 아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용접하시거나 미용실에서 일을 하시거나 그 다음에 세탁소에서 화학물질 미용실에 탁 들어가면 나는 냄새 있죠. 세탁소에 탁 들어가면 나는 냄새 있죠. 이거 전부 다 화학물질. 예. 독소를 취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1, 2년도 아니잖아요. 몇십 년을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들 주위에 세탁소에 있으신 분들이나 용접하시는 분들이나 미용실에 계신 분들을 뭐라고요? 리버스푸드 꼭 전달해 주셔야 돼요. 예.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독소 제거에 굉장한 일익을 담당하니까 드시면서 그 일을 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약물에 중독된 사람들도. 어떻게? 이게 실리마린이 강력한 해독 작용을 해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시틴입니다. 레시틴 하면 우리가 뭐, 혈관 청소하는 부분으로 지금 많이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외에도 알코올성 간염, 그 다음 만성 C형 간염, 만성 B형 간염에도 이 레시틴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 우리 인터페론이죠, 인터페론. 인터페론, 이거 어떻게 하면 많이 생성될까요? 인터페론이 내 몸에서 많이 방출되면 아마 안 걸리고, 인터페론이 자되면 불리한 거 아시죠? 우리 저기 뭐고, 암 환자분들 뭐 하러 갑니까? 웃음 치료하러 가시죠, 웃음 치료. 그거 인터페론 많이 분출되기 위해서 가는. 박수 치고, 즐거워하고, 그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 긍정적인 사람들이 질병이 많이 걸릴까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질병이 많이 걸릴까요? 그 통계가 이미 나와 있어요. 생각이 많은 것도 이런 부정적인 거 아십니까? 아니, 내가 뭐라 하나, 내 마음대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왜? 근데 생각을 많이 하는 그 자체도 부정적인 사람이 이렇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무슨 얘기 하다가 이 얘기를 했죠. 이 인터페론 얘기했죠. 그래서 긍정적이고, 많이 웃고 하시는 분들이, 인터페론 생성이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암도 안 걸린다. 예, 인터페론, 효과가 없는 사람에게, 이게 효과적이랍니다. 레시핀이. 그 다음에 아연하고 셀레늄하고 함께 섭취했을 때 더더욱 효과. 그 다음 비타민 B. 예, 비타민 B 하면 신경계 에너지 대사, 그 다음에, 우리 혈관을 스크래치 내는, 호모시스테인, 이런 부분들에도 효과를 많이 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외에도 급성 간염 환자들은 손상된 간세포로부터 B12와 엽산이 막 새어 나온다. 예, 그래서 소변으로 이 아까운 것들이 어떻게 해요? 급성 간염 환자들이. 급성 간염이 걸리면 소변으로 막 12하고 엽산이 흘러나갑니다. 12와 엽산은 간 조직을 재생하고 간 손상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급성 간염 환자들은 메가로 드셔줘야 되는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B군이다. 예, 그 다음에 프로틴입니다. 간은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이거 언제 배웠더라? 우리 갑상선 할 때 배웠죠, 그죠? 예,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독소가 뭡니까?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독소, 암모니아. 이 암모니아를 해독하는데 간경화가 딱 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암모니아는 생성되는데 해독을 못해. 해독을 못하게 되면서 혈액 속에 막 암모니아가 엄청 많아지잖아요. 이게 독소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면 간성농주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간경화 환자들은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요? 단백질 섭취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제한해버립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또 완전히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간경화 때문에, 암모니아 때문에. 그런데 단백질이 내 몸속에서 필요한 이 요소들은 엄청 많거든요. 근육뿐만 아니라 면역뿐만 아니라 뭐 엄청난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끊기보다는 식물성 단백질, 이것도 물처럼 있잖아요. 숭늉처럼 묽게 타서, 예, 묽게 타서 2스푼 더 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먹는 거 말고 이렇게 숭늉처럼 멀겋게 해서 간의 부담을 전혀 주지 않는 상태에서 단백질 공급을 해야 합니다. 제한하시면 안 되세요. 동물성 단백질은 완전 제한해야 되는 게 맞고요. 예, 이렇게 해서 면역 기능을 개선해준다. 간경화 환자는 혈청, 백혈구, 간 조직 내에 아연의 농도가 낮다. 또 아연이 부족하면 요소 합성 기능이 떨어져서 암모니아가 당연히 증가해버리겠죠. 자, 이렇게 되면 간성맥증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없는 제품 마이크로바이옴, 예, 유익균 섭취는 모든 기능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요. 예,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은 뭐
뭐 모든 질병에 전부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마지막 이제 두 개 다 됐습니다. 주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아메이 제품 중에서 헬스라고 적혀 있는 제품을 주요하게 여기 바라고 있겠잖아요. 헬스라고 적혀 있는 부분들이 바로 치료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 제품과 미국 제품을 통틀어서 음료가 헬스군에 들어가는 유일한 제품이 투고 제품입니다. 예, 투고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스라기보다는 치료 개념을 가지고 있는 주스다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면역 주스하고 항산화 주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로 비타민 A하고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데 비타민 A보다는 비타민 C의 함유량이 더 높아요. 더 높고 여기 보면 한 튜브당 칼로리는 겨우 5칼로리. 밤 10시, 11시에 마셔도 될 것 같아요. 기침 콜록콜록 몇 번 하면 5칼로리 소모된다 했죠. 예. 그 다음에 인공색소, 항요, 방부제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500ml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에 때문에 맛있죠, 그죠? 이에 때문에 우리 물도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효도 상품이 바로 이 투고 제품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소비자 한 분은 또 관절 주스를 너무 효과를 많이 보십니다. 한국 아메이 조인트 가드하고 망고 주스하고 같이 배합을 해주니까 그 거의 한 3, 4일쯤 되니까 통증이 많이 없어져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투고 제품제가 굉장히 효도적 제품이 아닌가. 암 환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연장식 계속 드시면서 예, 계속 드시면서 어, 망고 주스, 그 다음에 면역 주스 계속 번갈아 가면서 계속 드셔주셔야 된다는. 그래서 솔루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